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배터리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걸 지금 이제 설명하는 그림이 되는데, 먼저 요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보통 이제 메탈이 있으면요, 메탈이 있으면은, 메탈은 이제 보통 산화가 많이 일어나죠. 메탈은 산화가 일어나갖고, 메탈이 이제 메탈 플러스 이온이 되고, 요렇게 이제, 전자가 이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메탈이 산화가 됐다고도 표현을 하지만 이런 경우를 이제 이온화 됐다고, 아이오나이제이션 됐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 보면 이제 전위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포텐셜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리튬이 리튬 이온으로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자를 이제 토해내게 되죠. 그러면 이제 메탈이 이제 메탈 플러스로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온화가 되고 이제 전자를 토해내게 되고, 한편 또 M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런 금속도 또 이제 M 프라임 플러스 이온이 되면서 이제 또 전자를 이렇게 토해내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거는 이제 더 이온화가 잘 되는 녀석이 있고 어떤 거는 이온화가 덜 되는 녀석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요 메탈하고 메탈 프라임이라고 하는 두 가지 메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메탈 프라임이 더 이제 이온화가 더 잘 되고, 요거는 이온화가 좀 덜 되고, 요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이온화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금속 같은 경우를 이제 액체 전해질에다가 이제 담궈 놓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해질이라고 하죠. 전해질에 이와 같이 이제 서로 이제 이온화 그 포텐셜이 다른 이제 금속을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집어넣게 돼요. 그러면 이온화가 잘 되는 이제 이런 금속으로 된 이런 물질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주로 이제 음극으로 많이 작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온화가 좀 덜 되는 그런 금속은 주로 이제 양극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전기화학 쪽에서는 이제 양극을 우리들이 이제 또 정극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극을 이제 부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사이에다가 어떤 도선을 연결하게 되면은 전자가 이제 흐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주로 이제 전지 구성할 때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고 그 녀석들을 이제 이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해질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도선을 연결시키면은 전기가 흐릅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1차 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한번 여기서 이제 전기가 다 이제 방전되고 나서는 그걸로 끝내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이제 전기가 이렇게 이제 전자가 요로도 흐르기도 하고 다시 요로도 흐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자가 이제 이렇게 흐를 경우는 이제 충전, 또 전자가 이렇게 흐를 때는 방전. 요 사이클을 계속 할 수 있는 거가 바로 이제 2차 전지고요. 대표적인 거가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배터리는 당연히 이제 양극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극하고 음극은 서로 맞닿게 되면은 쇼트가 일어나요. 전기적 쇼트가, 일렉트리컬 쇼티지가 일어나갖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재도 발생할 수 있고 폭발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양극과 음극을 분리를 해줘야 돼요. 분리한다 그래갖고 우리들은 이제 세퍼레이터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양극이 있고, 그 다음에 음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퍼레이터, 분리막이라는 거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해질, 일렉트로라이트,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양극과 음극에서 그 이온의 그 물질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제 전해질이라는 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염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구성 성분으로 따지면은 딱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양극이 있고요. 양극 재료, 그 다음에 음극 재료, 그 다음에 이제 분리막 재료, 그 다음에 이제 전해질 재료. 요게 이제 4대
이제 구성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리튬 2차 전지에서는 주로 이제 양극의 대표적인 물질, 양극을 이제 캐소드라고 얘기하고요. 양극의 이제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이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요게 이제 양극의 대표적인 이제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노드, 음극의 이제 대표적인 재료는 이제 그라파이트. 주로 이제 흑연이 이제 아주 대표적인 이제 음극 재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퍼레이터, 분리막이라는 거는 이제 세퍼레이터는 이제 여기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세퍼레이터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보통 일반적인 재료 쪽에서 보면 이것은 멤브레인입니다. 멤브레인. 그러니까 이제 막은 막인데 어떤 이렇게 기공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오픈 채널을 갖고 있어서 통로를 열려져 있는 통로를 갖고 있어서 요 통로를 통해 갖고 이제 액체가 이제 통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솔트 염이 통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멤브레인 중에서도 이제 전투막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질하고 이제 용매가 다 둘 다 통과할 수 있는 아주 마이크로 포러스한 아주 마이크로 기공을 갖고 있는 어떤 필름 있죠. 요게 바로 이제 여기서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도 이제 추후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배터리에 리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세퍼레이터의 성분은 주로 이제 P하고 폴리에틸렌하고 폴리프로필과 같은 폴리올레핀계 이제 멤브레인만이 이제 사용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해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넌 아큐어스, 그러니까 이제 비수계 전해질이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수계 이제 그 전해질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일렉트로라이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 일렉트로라이트는 보통 이제 비수계 용매하고 그 다음에 리튬 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적인 이제 리튬염은 이제 리튬 헥사플로로 포스페이트.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6불화, 그러니까 플로린이 6개 붙어 있고 6불화 리튬 인산염이라고 하는 보통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리튬 헥사플로로 포스페이트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이제 그 리튬염이 비수계 용매인 이제 카보네이트계 용매에 이제 녹여져 있는 시스템. 요거를 지금 이제 리튬 2차 전지에서는 이제 그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살펴보면은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를 이제 양극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요 양극에서 있는 이제 리튬 이온이 지금 이제 차지, 그러니까 충전 과정 중에서 요 리튬 이온이 이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갖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리튬 이온들이 이제 바로 요 음극에 해당되는 에노드에 해당되는 흑연에 이렇게 이제 리튬 이온들이 이제 지금 삽입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제 여러분들도 보면 이게 층 구조, 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어요. 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양극에 있는 리튬 이온이 쫙 빠져나와갖고, 그러니까 레이어 그 층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딱 빠져나가기가 쉽겠죠, 그죠? 빠져나와갖고 역시 층 구조를 갖고 있는 그라파이트 쪽으로 들어가는 요 과정이 충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배터리를 이제 충전할 때 이런 과정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다음 충전이 다 된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다시 이제 전자제품에다 넣고 하게 되면 이제 요쪽 방향으로 이제 방전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디스차지. 방전하게 되면 이제 그 흑연 안에 들어가 있는 리튬 이온이 빠져나가고 다시 여기 양극에 있는 요게 층구조에 다시 삽입하는 과정. 요게 이제 방전 과정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도식적으로 설명한 거고요. 요거를 지금 이제 이렇게 화학식으로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는 이제 요게 양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6. C6는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그라파이트를 표현할 때 C6라고 합니다.
그라파이트는 보통 이제 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한 층은 대부분 이렇게 육각형의 이제 벌집 모양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라파이트는. 그래서 이제 요 그 벌집 하나가 이제 카본이 6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C6라는 표현으로 이제 그라파이트를 가볍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하고 이제 그라파이트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요거는 이제 양극을 의미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음극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충전 과정 중에서 그런 이제 외부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전류를 이제 흘려주는 이제 과정이 되는데 그게 이제 충전인데 충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 물질이 지금 이제 산화가 일어납니다. 양극 쪽에서는 이제 그 산화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음극 쪽에서는 이제 환원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양극에서 이제 산화가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리튬 이온이 이제 튀어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리튬 이온은 이제 바로 이제 여기서는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리튬 이온이 이제 빠져나온 거를 지금 오른쪽 이제 수식에서는 이제 1-x라고 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양극에 있는 요 리튬 이온이 빠져나오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빠져나온 리튬이 어디 들어가냐면 바로 여기 그라파이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여기 화학식에서는 C6가 바로 LiX C6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리튬이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고 이제 일부 빠져나온 거가 바로 요 그라파이트에 들어가는 걸 보여주고 있죠. 요 과정이 이제 충전입니다. 한편 이제 충전이 다 된 다음에 이제 방전될 때는 거꾸로 이제 요 그라파이트에 있는 이제 리튬이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라파이트 쪽 방전할 때는 이쪽에서는 이제 여기 그 음극이 산화가 되고 리튬 이온은 빠져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튀어나와서 요 회로에서 이제 전자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류를 발생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빠져나온 리튬은 다시 요로 양극에 들어가서 이제 요 상태가 되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수십 회, 수백 회, 수천 회 이렇게 계속 이제 가역적으로 반복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리튬 2차 전지가 되겠죠. 요거를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이쪽이 지금 캐소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캐소드는 이제 대표적인 거가 이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가 이제 대표적인 캐소드 재료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에노드는 이제 그라파이트, 이제 C6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배터리 구성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지금 캐소드하고 이제 에노드 이런 것들을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라든지 그라파이트 같은 것들을 우리들은 이제 활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액티브 머티리얼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같은 것을 이제 양극 활물질이라고 부르고 여기 같이 이제 그라파이트와 같은 것들을 이제 음극 활물질이라고 이제 명명을 합니다. 한편 그 양극 활물질하고 음극 활물질은 커런트 콜렉터라고 그래갖고 집 전체에다가 딱 코팅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커런트 콜렉터고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양극 활물질하고 음극 활물질은 다 산화 환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활물질에 이제 중심을 해갖고 전자가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전기가 이제 통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전류를 예를 들어서 집전한다. 그래갖고 이제 커런트 콜렉터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데 캐소드 쪽에서는 주로 이제 이러한 활물질을 알루미늄 포일, 알루미늄 박에다가 이제 주로 이제 코팅을 해갖고 캐소드 전극을 이제 형성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라파이트와 같은 이제 음극 활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커런트 콜렉터로 이제 카파 포일, 보통 이제 동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음극을 형성합니다. 참고로 요새 2차 전지가 하여튼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제 알루미늄 포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카파 포일을 만드는 회사들도 이제 뭐 장사도 잘 되고 주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알루미늄 포일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에서 롯데 알루미늄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박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에서 SKC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 이런 데서도 지금 이제 동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2차 전지 이제 재료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양극 포지티브 일렉트로드가 이와 같이 지금 이제 집 전체에 이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와 같은 이제 양극 활물질이 지금 이제 코팅되어 있는 걸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걸 지금 살펴보면요. 요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를 지금 3차원적인 격자로 지금 이제 설명하는 그림이 되겠는데,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보면은 코발트하고 산소 원자가 먼저 격자를 이루고 비어 있는 그런 사이트에 지금 리튬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그 3차원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은 이제 요게 코발트고요. 요게 코발트고 그 다음에 요거 좀 큰 것들이 바로 이제 산소 원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발트하고 옥시전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격자를 이루고 있고요. 그 비어 있는 그런 사이트에 지금 이제 리튬이 이렇게 위치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게. 그렇죠? 한편 요거는 지금 이제 그래파이트를 지금 의미하는 건데, 그래파이트는 이제 층 구조로 돼 있어 갖고 지금 보면은 이제 2 디멘셔널 레틱스 이제 격자로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렇게 요거는 전부 다 이제 그래파이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파이트 이제 요 층과 층 사이에 지금 이제 리튬 이온이 지금 삽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쪽 리튬 배터리에서는 이렇게 리튬 이온이 이제 삽입되고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인터컬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인터컬레이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면 삽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리튬 이온이 여기 그래파이트 전극에 삽입되기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인터컬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빠져나오는 거를 이제 인터컬레이션의 반대는 디 인터컬레이션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국말로 얘기할 때는 이제 인터컬레이션을 이제 삽입이라고 얘기하면은 디 인터컬레이션은 이제 탈리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보더라도 리튬 이온이 이렇게 양극과 음극에 요쪽에 삽입됐다가 탈리되고 여기에 삽입됐다가 또 탈리되고, 요거를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게 돼 있어요. 요게요. 그래서 먼저 요 그림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충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외부에서 이제 전류를 흘려주는 거죠. 외부에서 전류를 이제 흘려주는 이제 충전 과정을 하게 되면은 요 양극 같은 경우에 이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가 이렇게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전류를 흘려주는 충전 과정 중에서 요 양극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류를 강제적으로 흘려주는 거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이제 산화 반응이 여기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기화학적으로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코발트 3가가 이제 코발트 4가가 되는 그런 이제 산화 이제 과정을 겪게 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요 리튬 이온이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편 이제 그 충전 과정 중에서 요 그 에노드 쪽에서는 이제 비자발적인 환원 과정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환원 과정 중에서 이제 요 리튬 이온이 그래파이트 쪽으로 이제 삽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충전 과정 중에서 지금 이제 양극에 있는 리튬 이온이 빠져나와서 지금 음극에 지금 이렇게 인터컬레이션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전이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외부의 어떤 회로를 이제 연결을 시키고 어떤 로드를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전을 하게 되면은 에노드 쪽에서는 이제 자발적인 이제 산화 과정이 이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극에서는 이제 자발적인 이제 환원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화 과정 중에서 이제 전자가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전자가 하나가 튀어나오게 되고, 요 전자가 튀어나온 거는 이제 요 회로를 통해 갖고 양극에 도달하게 되고, 양극에서 이제 요 일렉트론이 이제 어떤 물질을, 특히 이제 여기 캐소드에 있는 코발트 4가를 다시 코발트 3가로 환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한편 이제 그 자발적인 이제 방전 과정 중에서 음극에 위치한 이제 리튬 이온들은 다시 빠져나와 갖고 이제 양극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충전 과정과 이제 방전 과정은 전기화학적으로 이제 산화 환원 과정으로 이제 이해하셔도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요 밑에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양극만 갖고 지금 이제 차지와 이제 디스차지를 설명하는 식이 되겠는데, 요 양극에 있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요 리튬량의 반이 이제 빠져나와 갖고 이제 리튬 0.5 이렇게 이제 서브스크립트에 0.5라고 표시했는데, 요것도 지금 보면 이제 충전 과정을 지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는 지금 이제 격자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에서 요 리튬을 100% 다 뽑아내게 되면은 요 코발트 옥사이드가 갖고 있는 그 격자층이 망가져요. 그래서 이제 다 뽑아내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제 요 리튬 이온을 다 이제 빼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반 정도만 이제 리튬 이온을 빼냅니다. 그 표현을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리튬 0.5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에서 이제 리튬을 빼내는 거고요. 요게 이제 차징 과정이고요. 그런 걸 해갖고 이제 리튬이 방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이제 좀 격자는 이제 레틱스가 이제 약간 좀 줄어들게 되겠죠. 빠져나가기 때문에. 한편 이제 방전 과정은 이제 나머지 지금 리튬의 0.5는 이제 그라파이트에 가 있겠죠. 그죠? 그라파이트 쪽에 이제 리튬이 가 있는데, 이제 방전 과정 중에서 이제 그라파이트의 리튬이 다시 이제 디스차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양극 재료에 이제 리튬이 다시 들어가는 거죠. 리튬 인터컬레이션이 돼 갖고 다시 이제 요 원 상태로 가게 되는 요런 이제 요 화학식으로 이제 이렇게 충전과 방전을 표시할 수가 있죠. 요 양극 재료를 중심으로 해 갖고는 지금 이제 리튬이 빠져나오면서 이제 아주 미세하게 이제 슈링키지가 일어나게 됐고요. 한편 다시 또 이제 빠져나온 이제 리튬 이렇게 코발트 옥사이드 다시 리튬이 이제 재삽입되는 과정 중에서 요 레틱스가 익스펜션 이제 팽창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리튬 2차 전지에 많은 이제 활물질이 다 사용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리튬이 빠져나오고 다시 또 리튬이 삽입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양극 재료라든지 음극 재료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재료들, 특히 이제 충전 방전 과정 중에서 그 활물질들의 그 볼륨 체인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쭉 그동안에 이제 연구 개발됐고 이제 상업화가 된 겁니다. 그런 재료들이 주로 양극에서는 이런 리튬 코발트계 이제 금속 산화물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파이트도 역시 다른 이제 음극 재료에 비해서 이제 부반응이라든지 부작용이 이제 덜해서 이제 이렇게 음극 재료에 이제 그래파이트가 딱 굳건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리튬 2차 전지를 딱 바라보는 시각은 일단 원리를 이해하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또 이제 작동되는 그런 그림을 다시 한번 이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대표적인 양극 재료 하면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보면은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내에 지금 리튬 이온이 이렇게 인터컬레이션 되어 있는 거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징 과정 중에서 충전 중에 이제 요 리튬 이온이 이제 빠져나가고 이제 그래파이트, 이제 투 디멘셔널한 레이어 구조의 그래파이트에 지금 리튬 이온이 삽입된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충전 과정 중에서는 이제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이제 전류를 흘려주게 되고, 양극에서는 이제 산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음극에서는 이제 환원이 일어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전이 다 끝난 다음에는 충전기 같은 걸 이제 제거를 하고 이제 외부에 이제 어떤 로드를 이제 걸어서 이제 디스차지를 시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래파이트 쪽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그래파이트 쪽에서 이제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전자가 튀어나오게 되고요. 요 전자가 이제 지금 이제 랩탑 컴퓨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요 전자가 이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전자가 튀어나오고 리튬연도 여기서 빠져나와갖고 다시 이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쪽으로 지금 인터컬레이션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디스차지 이런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도 보면은 요게 지금 방전 과정 중에서 에노드에 있는 즉 그래파이트 쪽에 있는 그 에노드에 있는 이제 리튬 그 이온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빠져나오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쪽은 지금 이제 일렉트로드에서 리튬 이온이 빠져나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지금 이제 그 전극에는 이렇게 일렉트로라이트가 지금 이제 접해서 있기 때문에 요 이온들이 지금 이제 요 전해질에 있는 리튬 이온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세퍼레이터 멤브레인을 통과해 갖고 요쪽 캐소드 쪽에 이제 리튬 이온이 전달되고 있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방전 과정 중에서는 지금 이제 에노드에서 리튬 이온이 이렇게 흐르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한편 이제 이렇게 외부에 이제 도선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서는 여기 지금 에노드 쪽에 있는 이제 전자가 이쪽으로 지금 일렉트론이 이쪽으로 일렉트론 플로가 지금 이제 가는 걸 지금 보고 있죠. 전자가 일로 이제 흐르니까 전류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흐르게 되는 그런 모식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